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유통관리사의 상권 분석 과목을 공부하게 될 류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권 분석은 유통관리사 2급 자격시험에서 두 번째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권 분석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또한 기출이 되었던 부분에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상권 분석을 접한 학생들이 개념이 많이 생소하고 또한 계산 문제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은 힘을 주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덜 중요한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같이 수험 대비를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공부하는 만큼 먼저 상권 분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뒤에 보시는 화면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편집을 했으며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재들 중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 또한 기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가 추가로 반영을 했으니 여러분들 교재에 중요한 내용은 체크를 해주시고 밑줄을 그으시거나 필기를 첨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장입니다. 유통상권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상권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권이라는 부분은 영어로는 우리가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여기서 키워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트레이딩 에리아라고 해서요. 거래가 발생을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상권이라는 것은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한 점포나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인, 유인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점포들이 하나 또는 복수로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며 흡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고객을 끌어들여서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를, 지리적인 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음 상권의 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교환을 통한 상거래에 힘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 지역적인 범위입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의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을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점포의 판촉 활동이나 마케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상권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입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권을 우리가 면이라고 본다면 입지는 점에 해당합니다. 입지는 하나의 스팟, 로케이션의 의미이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범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대부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적이질 않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여기서 상품의 종류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었을 때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을 때 전문품, 즉 상점의 점포의 개수가 적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고객들이 멀리서도 유인이 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선매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여러 점포의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선택을 하는 제품을 의미를 합니다. 편의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구매를 하는 일종의 물과 같은 혹은 휴지와 같은 이런 편의 생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품을 살 때와 그리고 카메라처럼 좀 더 고가의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품을 살 때를 고민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좋은 카메라 렌즈가 있다. 그러면 이 전문품을 판매를 하는 점포에 멀리 있어도 기꺼이 가서 물품을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에 대한 상권의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품이 더 넓고 편의품 같은 경우는 상권의 범위가 인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뒷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출 부분에서 나왔던 표현인데요. 동종의 소매 점포에 대해서 밀집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구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구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리를 다니시다가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하나의 가구점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동일한 업종의 가구점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흡입력을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모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가구점이 많이 모여 있게 되면 고객들이 와서 조금 더 많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와 비교되는 유사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상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목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한 점포 또는 여러 점포들, 즉 점포의 집단들이 고객을 흡인하는 지역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고객들을 흡입을 했을 때 유인을 해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지역적인 범위, 지리적인 범위를 상권이라고 한다면 상세권, 아래 보시는 상세권은 무엇이냐? 상세권은 먼저 상권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차이점은 복수의 점포가 모여서 상권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점포가 모인 상권의 점포의 집단, 즉 상업 집단이 영향을 미치는 걸 조금 더 큰 점포의 범위가 영향을 미치는 걸 상세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세권을 세자를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 집단의 세력이 영향을 미쳐서 고객을 흡입하는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권과 판매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름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상대방이 되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소재하는 그런 범위를 의미를 하고요. 판매권 같은 경우는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범위를 의미를 합니다.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기 간략하게만 적어놨습니다. 자연적인 조건, 이미 지형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통체계, 그런 물리적인 구분 기준에 의해서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연 조건이나 즉 하천이나 산, 그리고 교통체계, 도로나 역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권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을 우리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포켓 상권 또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점포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점포 규모가 크다면 상품의 구색이 다양해지겠죠. 그러면 많은 고객들이 와서 비교를 해보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만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구성의 폭과 깊이, 즉 구색이 다양할수록 상권의 범위는 넓어진다.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